주요 뉴스입니다. 태권도 남자 58kg에 출전한 박태준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 선수단의 12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높이뛰기 예선에서 3위를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배드민턴 안세영이 귀국 직후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정이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에도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최고 36도의 폭염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배드민턴 협회를 작심 비판했던 안세영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던 안세영은 예상과 다르게 별다른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배드민턴 협회는 10장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안세영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자신의 작심 발언에 대해 귀국 후 자세히 털어놓겠다던 안세영은 정작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부담을 느낀 듯 말을 아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태도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안세영과의 갈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또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리한 대회 참가를 지시했다거나 부상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며 안세영의 부상에 신경 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안세영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만 27세가 넘어야 개인 자격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협회는 기자회견 불참 지시와 복식 경기 출전 종용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안세영의 폭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만큼 올림픽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건데 그동안 미사일 등을 쏘긴 했지만 보병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건물 창문이 부서지고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크게 손상됐고 도로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그러면서도 지상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군 장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Действиям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рикры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совместно с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усиления, ударами авиации, ракетных войск и огнем артиллерии. 일부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팀 월즈 주지사를 두고 공화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월즈 주지사를 급진 좌파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올해 미국 대선이 극단적인 이념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의 70%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발탁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월즈 부통령 후보의 이미지가 중요해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첫인상 만들기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를 고등학교 교사와 미식 축구부 감독을 경험한 참 스승의 이미지로 지켜 세웠습니다. And in 90 days, the nation will know Coach Walls by a new titl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즈의 선택은 충격적이라며 해리스와 월즈의 조합을 급진 좌파로 규정했습니다. How radical left she was, but he's a smarter version of her,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He's probably about the same as Bernie Sanders. He's probably more so than Bernie Sanders. 특히 월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트럼프와 벤스는 이상하다는 발언을 이번에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맞받아쳤습니다. Minnesota, these guys are just weird. That's where they are. So it isn't much else. Don't give them the power. I think it's pretty weird to be the border czar and to open up the border and allow fentanyl to come into your community.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 유세를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서로 급진 좌파와 극보수로 규정하고 서로 이상하다고 비판하면서 분열된 미국 사회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유 후보자 배우자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그리고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상에 포함할지 관심이 큰 가운데 최종 사면 여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선수위원 선거 결과를 오늘 밤 발표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박인비가 당선되면 한국인으로는 13번째, 한국 여성으로는 첫 IOC 위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여야는 이런 무한정쟁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랜만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되는데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굳이 격을 따지지 않겠다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아닌 박찬대 직무대행과도 토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제가 입장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도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말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금투세 공방 속에 여야가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모처럼 협치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입장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8월 임시에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당의 원내 수석이 오늘 오전 비공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데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어떤 결과물을 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최혜병 특검 등을 놓곤 여전히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탄핵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려는 사기 탄핵을 막겠다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최재형 목사와 한 인터넷 매체가 대선 직전 천공이 청나라 황제의 옥새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시도를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혹의 제보자를 만나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또 시나리오를 짜고 또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어서 언제쯤 어떻게 방송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수십 시간 분량의 녹취록에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됐다는 진술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조준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탄핵 중독종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분명한 만큼 한동훈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했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새 대표가 정해지고 보자며 신중한 입장인데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실제로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는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톱다운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패싱 논란에 격식이 아닌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걸 출발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그런 제안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확정된 후 검토할 일이란 겁니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 후 대통령실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민생을 방치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정책위 의장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달 만에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 같은 야당의 단독 입법과 거부권이 반복되는 대치 상황은 영수회담 성사를 가로막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동 킥보드 하나를 함께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리꾼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게 가능한 걸까?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건가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이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단속 이전에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길 한가운데 등산객의 통행을 가로막고 민폐 주차를 해버린 오프로드 차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좁은 산길 통행로에 산악용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날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 글쓴이에 따르면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길 조금 아래에 주차할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도 그냥 길가에 주차를 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계곡에서 피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도 알아서 하시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민폐 주차 때문에 지역 걷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가려던 곳까지 걸어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출신의 던컨 포터 씨는 2009년 8월 그리고 올해 8월 스위스 알프스 론 빙하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 SNS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15년 전 사진의 배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빙설이 현재 사진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009년 얼어붙어 있던 빙하는 현재 모두 녹아 호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포터 씨는 과거와 상황이 너무 달라 울었다고 전했고 누리꾼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고가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도로를 청소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까지 마련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흰색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자 다른 차량들이 차로를 바꿔 비켜갑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도주 1분쯤 뒤 승용차는 도로 안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까 쓰레기차하고 승용차하고 납작해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시 도망쳤지만 뒤를 쫓은 다른 미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환경미화원을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앞부분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된 30대 남성으로 결혼을 앞두고 최근 신혼집까지 장만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답지 않게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고 친구였는데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사고를 낸 운전자 20대 남성은 경찰이 3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정황이 있으니까 측정 요구를 한 거고 다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채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슈가는 SNS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 이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여기 경찰들은 워낙 계속 있어가지고 저 쪽이랑 앞으로 쭉 가시면 그쪽에도 서 계시고.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넘어진 슈가를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시 슈가가 타고 있던 건 일반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형태였는데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은 근무 시간 내의 사고가 아니라 별도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서울 도심 전역에 설치된 이 자전거 도로가 이제 1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현재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종로구의 한 자전거 전용 도로 모습입니다. 1m 정도 너비의 자전거 한 대가 버스 대기줄 틈을 비집고 겨우 빠져나오고 종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아 결국 옆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랑 버스 정거장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불편하지만 조금 위험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여의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 위로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어 자전거가 아예 지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인가 아셨나요? 알고 있죠. 택시 정류장 표시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철거를 하면은 이게 안 서요. 종각부터 동대문까지 2.5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절반을 덮은 식물들로 시야가 가려지고 마주오는 보행자도 번번이 피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두 자전거 도로를 도시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이잖아요. 차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확보는 거의 어렵죠. 자전거 도로를 다시 설치하려 해도 적잖은 비용 탓에 부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끝차로를 활용하는 자전거 우선 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잘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자동차가 자전거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함께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 안착을 위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먹통이었다는 얘기인데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제품 자체가 불량이었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입니다.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하면서 불이 납니다. 8시간 넘게 불이 안 꺼져 주변에 140대 넘는 차가 불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엔 전기와 물이 끊겨 1000명 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먹통이 된 스프링클러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의 당시 상태가 기록된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입수했습니다. 화재와 관련돼 이 수신기가 주고받은 신호를 로그 기록이라 하는데 인천소방본부는 모두 9만 건의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복원 작업 중입니다. 이후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군산에선 전기차에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 덕에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어느 정도 연소 확대를 저지시키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사흘 동안 서 있기만 했던 벤츠 전기차에서 왜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량 감식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있는 공공시설들은 이런 전기차 화재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공공시설에 있는 소화기들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엉뚱한 소화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전기차 충전소 소화기 함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비치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국가 검정 합격 표시인 KC 인증이 없습니다.
소화기가 실제로 불을 끄기에 적합하다는 정부 검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구청 측은 소화기 판매 업체가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라고 설명했다며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다른 주민센터로 가보니 이번에는 금속 화재 전용 D급 소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검증 기준이 마련됐지만 이 소화기는 지난해 제품이어서 역시 국가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금속 화재 전용이라 리튬 배터리 화재를 끄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소화기가 유통되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등과 관련돼서 화재 안전 기준, 설치 기준 등을 마련을 해서요. 그에 따른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고 관계인들은 대응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리셀 화재 이후 뒤늦게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개발에 나섰지만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 역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대학 캠퍼스는 이제 사람들로 북적이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산비탈에 있는 학교들이 교통사고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는 차량, 주차된 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자 손 쓸 새도 없이 들이받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는 승용차와 충돌하거나 언덕 위 버스의 시야가 가려 교차로 접촉사고도 일어납니다. 최근엔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이 혼재되면서 생기는 사고도 쉽게 보입니다. 모두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100건이 안 되던 17개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3년 만에 약 60%, 부상자 수도 50%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대학교는 대부분 산비탈을 끼고 지어진 경우가 많아 이렇게 경사로가 많고 도로폭도 좁아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보행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야가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분석 대학 중에서 면적당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역시 산비탈에 지어져 도로가 열악한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미흡했는데 오는 17일부턴 교통안전법이 바뀌면서 법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과속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인 이제 규정이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치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시설과 동일 규격을 가지고 이제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사망 사고로도 번지는 캠퍼스 내 중대 사고에 대해선 대학이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실태 점검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인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발언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로비 명목으로 50억을 줘야 한다며 언급된 이른바 50억 클럽. 검찰이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입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문 재직 기간 권 전 대법관이 받은 고문료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홍선근 회장은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먼저 재판에 넘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대가를 받았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걸 막아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자동차 가속 페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에 이 페달 조작 실수를 막아주는 기술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어떤 자동차인지 박동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달 출시를 앞둔 캐스퍼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15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2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주목받는 차량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국내 최초로 적용된 페달 5조작 안전 보조 기술입니다. 전후방 1m 이내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을 경우 이를 페달 5조작으로 판단해 자동차를 제어하는 겁니다.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이 난 서울시청역 사고 등 운전자 실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로도 꼽힙니다. 운전자가 장애물이 1m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강하게 조작한다면 운전자의 가속 의지가 아니다, 페달 5조작이다라고 판단해서 동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 이미 적용된 기술로 2022년에는 신차의 90%가 이 기능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 방지와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나 오작동 안전 보조 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습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제 손의 움직임까지 정교해지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자동차 조립대 앞에서 판넬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립하고 다른 판넬을 가져다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끼워 맞춥니다. 이 로봇은 챗GPT를 만든 오픈AI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의 움직임으로 전 버전 로봇이 물건을 옮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도가 16인데 사람 손인 27의 절반 넘게 다가섰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손의 자유도 22를 달성한다면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6년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 손과 유사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힘을 더 낼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일상생활과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는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소통까지 발전한 상황.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빨래를 개고 요리를 하는 가정일은 물론 군무로 즐거움까지 주고 나아가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섬세한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한 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우리 돈으로 16조 8,900억 원의 흑자가 났는데 반도체 수출이 50%,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26% 증가하며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나아지면서 하반기에도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대주주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과세 대상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당 평균 가격은 2,417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1년 전보다 176만 원이나 올랐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전셋값이 높았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주택 공급 감소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는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노숙자들을 몰아내는 이른바 사회적 청소를 감행했는데요. 쫓겨난 노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가 바스티유 광장에 항의성 텐트를 만드는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대립되는 의견이 팽팽하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설치됐던 텐트들이 철거됩니다. 쫓겨난 노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가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해달라며 광장에 항의성 텐트를 설치한 거였는데 이내 공권력이 투입돼 정리됐습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웃을 몰아낸 프랑스가 올림픽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며 비판 여론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인이 몰리는 축제인 올림픽 기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고 하네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하루 만에 두 번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날 작품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염소의 모습을 묘사했었죠. 이에 이은 다음 작품은 어떤 벽화였을까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창문이 없는 창 밖으로 코끼리 두 마리가 얼굴을 내밀고 교감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뱅크시의 지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해석은 관객의 몫입니다. 뱅크시의 작품들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해외 일부 누리꾼들은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에서 화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불과 3, 4년 지났을 뿐인데 정반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체포되는 지역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미국 뉴욕시 외곽, 인구 140만 명의 나소 카운티입니다. 건강상, 종교상 이유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대 $1,000의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반유대주의 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건강 때문에 썼는지 범죄 목적으로 썼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며 벌써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서울에도 곧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6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 예보 들어있습니다. 양은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고 또 영남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 형태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비나 소나기가 그치고 난 후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더욱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이 35도, 경주는 37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7도 선에서 출발하면서 오늘로 1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